오늘은 막말 정치인을 청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대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일화는 많습니다. 특히 그의 재치 있고 예리한 말 속에는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어서 현재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가 정치가가 되기 위한 자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그것은 내일, 내주, 내월, 그리고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할 수 있는 재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후일 그 예언이 맞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재능이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가가 되려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만약 그 예측이 안 맞았을 때는 솔직히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앞을 내다보기는커녕 지금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 하고 증오가 섞인 막말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감을 부추기는 작태를 나무라는 말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증오 정치에 대한 정치권이 자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야는 막말 발언자에 대해 공천할 때 불이익을 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엊그제 당 사무처 시무식에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당에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서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가 있은 후에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며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등 잇따른 설화 이후에 민주당도 공관위를 중심으로 증오 발언 여부를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총선 기획단은 공직자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막말이나 설화 등에 대해 검증하고 공천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증오 발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을 공천 배제까지 검토하는 배경은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무당청으로 분리되는 중도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거야의 폭주를 막겠다는 여당과 과반 의석 원내 일당 지위를 사수하겠다는 야당 모두 외연 확장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정 움직임을 보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다만 관건은 증오 표현이나 사회적 물의 등을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선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이나 언론에 공개된 막말 내용과 발언 횟수를 두고 기준으로 삼자고 합니다. 또한 누가 막말을 할 때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조하거나 막말을 한 뒤 즉석에서 사과했을 경우 또는 사과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며칠 뒤 사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자고도 합니다. 모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영국과 미국 외에는 잘 아시다시피 상대를 적대시하거나 표현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을
의장은 이를 제재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 의회는 올해로 63년 된 전통인데 영국 의회 제도의 상징으로 꼽히는 Prime Minister's Question Time, 즉 PMQ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수요일 낮 12시 하원에서 총리가 30분간 질의응답을 하는 통상 일정인데 이 시간에는 의원들이 발언 예절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4일이었습니다. 보수당의 폴 보리스트 의원이 PMQ 시작 4분 만에 총리 답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럽게 고함을 쳤다가 하원 의장으로부터 당일 회의 퇴장이라는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증오나 적대적 발언은 적극 제재받을 정도로 엄한 것입니다. 미국 하원에도 품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칙은 상대를 거짓말쟁이라든가 또는 위선자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비겁하게 또는 적에게 부역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는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논의될 때인데 토론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품위 규칙에 추가로 더 넣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어떤가? 윤리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있으나 마나합니다. 내용이 부실하기도 하지만 잘 활용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들 가운데는 회의 중에 동료 의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나서 다음 말부터는 막말을 해야 됩니다. 강요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질의를 한다면서 욱박질이고 반말로 일관하기 일쑤입니다. 여야 의원 간에는 상대 진영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들 정치인의 언어는 강성 지지층들이 증오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단의 강성 지지층들은 자기 진영의 극단적 주장을 맹목적으로 믿고 상대 진영의 말은 무조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 양극화에 기대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물론 증오 언어를 뿜어내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의 막말은 국민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혐오와 분열이 저급한 삼류정치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자질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격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을 그냥 두고 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증오를 부추기는 막말 정치인, 오는 총선을 기해서 유권자들이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